자, 지금 시간이 2022년 8월 21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이제 8월달도 후반기죠, 후반기. 예, 에벤에셀님, 안녕하세요. 연실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보시는 화면, 예, 보시는 화면이 월봉 차트잖아요. 월봉 차트인데 일단 주봉으로 먼저 갈게요. 주봉으로 넘어가서 예,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갈 거냐? 예. 2008년 5월. 자, 2008년 5월의 차트예요. 보시면 음봉이 하나 났어요. 그죠? 네. 고점 부근에서 음봉이 하나 떴습니다. 이게 뭐 별거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하여튼 음봉이 떴습니다. 음봉이 이렇게 떴고요. 지금도 이렇게 음봉이 떴습니다. 예. 그러니까 좌측의 음봉과 우측의 음봉은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양쪽 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뜬 음봉 여기잖아요. 여기. 예. 2022년 8월 15일 자, 주봉의 음봉과 2008년 5월 5일자 주봉은 똑같이 생겼어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이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의 상황이, 이 정도 와 있는 거구나. 지금 흐름상 보면 이 정도에 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기서 오른다 또는 내린다, 예, 그런 생각이 아닌 거죠. 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어디에 와 있느냐, 예, 중요한 건 지금의 상황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고이루님 반갑습니다. 잘 보세요. 자, 1구간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기는 여기에요. 여기 1구간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도 1구간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기는 여기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1주, 2주, 3주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예? 1주, 2주, 3주. 그러니까 하락 시간에 도달하기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2008년도에는. 지금은 딱 1주 남았어요. 1주. 그러니까 2008년도의 하락 시간,
그 음봉이 뜨고, 자, 2008년 5월 달에 주봉상 음봉이 떠요. 음봉이 뜬다라는 얘기는 이 빨간색 진한 요 밑에 빨간색 굵은 실선을 음봉으로 만나는 걸 뜻해요. 이렇게 그냥 음봉 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만나야 돼요. 만나듯이. 그 만난 시점으로부터 1구간이 시작되기까지 대략 3개의 0구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승 시간이 3봉이 있었습니다. 3봉. 지금은 1봉이 있다는 얘기예요. 1봉. 하나 있어요. 하나. 자, 2008년도 걸 보여드릴게요. 일주 더 올라가죠. 그쵸? 더 올라가요. 더 2주 더 올라갔어요. 3주 이게 2주째군요. 이게 2주예요. 네. 네. 보시면 일주일 올라갔다가 그 다음 주에 떨어졌어요. 일주일 올라갔다가 그 다음 주에 떨어졌습니다. 하락 시간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죠. 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그럼 이걸 보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알게 뭐예요? 그죠? 저 주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혀 방향이 없어요. 왜? 일주일 올랐죠? 일주일 내렸죠? 일주일 올랐어요. 그러면 오를 때 보면 상방이고 내릴 때 보면 하방이고 오를 때 보면 상방이에요. 저건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니고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하락 시간에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제 6월로 넘어가서 6월 첫 번째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음봉 났죠. 근데 여기부터 하락이에요. 여기부터 하락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락해도 JJ님 감사합니다. 하락해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상승 시간이니까. 근데 여기부터는 1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점이 깨지면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저점 깨졌죠. 그러면서 투심이 내려가요. 지금까지는 음봉이 났어도 투심이 안 내려갔다고요. 근데 음봉이 나면서 투심이 같이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죠. 자, 그 뒤에 모습을 보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결국에는 투심이 내려가야 돼요. 투심이. 투심이 내려가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요 시간 요 종가 하락, 그죠? 그 다음에 저가 하락, 고가 하락,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락하려면 이 시간대에 하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런데 이제 7호를 가볼게요. 자,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 20하단까지 갔죠. 여기 보세요. 볼밴드 20하단까지 다시 갔지. 그러니까 내리면 오른 것만큼 내리죠. 오른 것만큼 내렸다고요. 지금의 흐름은 과거의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오른 것만큼 내렸더라는 거예요.
오른 것만큼 내렸다. 그리고 예. 다시 올랐다가 그죠? 이젠 더 내리고 왕창 내렸죠. 그런데 잘 보시면 예. 여기가 시작이에요. 예. 여기가 시작입니다. 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하락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요 빨간색 요 굵은선을 죽여요. 여기서 죽였죠. 예.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예. 볼린저 밴드 파란색 하단선을 터치 해가지고 굵은색을 죽여야 돼요. 여기서 죽였어요. 예. 여기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빨간색 상승 추세를 죽인 거는 2008년 5월 5일자 주봉인데, 예. 파란색을 죽인 거는 2008년 6월 9일자 주봉이에요. 한 달 걸렸어요. 요걸 죽이는데. 이것까지 죽으면 이제 아래로 줄줄줄줄 새는 흐름이 돼요. 이게 2008년도의 흐름입니다. 2008년도. 예,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2008년도에는 이렇게 움직였다. 자, 지금은요. 예, 지금은 여기에요, 여기. 예. 다다음 주부터 일구간에 들어가요. 나스닥이. 국장은 아니에요. 국장은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예. 나스닥은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다음 주에 양봉이 나도 그 다음 주에 음봉 나면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설사 양봉이 난다고 해도 그 다음 주에 음봉이 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양봉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상방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음봉을 내면 예, 스타트예요. 스타트. 다음 주에 양봉이 나도 5주차에 음봉이 나면 시작이 됩니다. 예. 지금은 단지 상승 추세를 죽인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주봉의 상승 힘을 죽였다라는 거지, 여기서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죽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 주를 그리면 이렇게 차트가 그려져요. 이렇게 차트가 그려집니다. 이게 무슨 차트지? 이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이거 비슷한 차트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비슷한 차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거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요거.
왜 비슷하냐? 요걸 음봉으로 만났어요. 요 빨간색 굵은 실선, 요 밑에 있는 거 음봉으로 딱 만났습니다. 음봉으로. 요렇게 눌렀어요.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눌렀어요. 그죠? 이렇게 눌렀고, 요게 내려와요. 요렇게 내려와요. 얘도 이렇게 내려와요. 예. 그리고 얘가 밑으로 휘었어요. 빨간 게 밑으로 휘었고, 얘도 빨간 게 밑으로 휘었어요. 그죠? 그리고 볼벤이 올라와요. 볼벤이 이렇게 파란 게 올라오고, 여기도 파란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는 마치 2021년 8월달 월봉의 시가 같아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는요,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냐면, 여기가 상단선, 여기가 하단선이죠. 이거 딱 그려놓고 여기 그려보면 돼요. 자, 이렇게 움직였어요. 중요한 건 상단선 찍었죠. 상단선을 찍고 떨어졌어요. 찍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 여기를 찍든 찍고 나서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기술적 반등이 오는 게 오히려 낫다.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그 다음 주에 고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고가가 다음 주에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그 다음 주 입장에서 다음 주에 고가가 높으냐 안 높으냐예요. 높아야 돼. 그러니까 8월 5주차 입장에서 8월 4주차의 고가가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돼. 그러니까 높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장대 음봉으로 내려 꽂아요. 밑으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종가 대비 고가가 멀기 때문에 고가가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그릴 수 없으면 인위적으로 고가를 높여요. 윗꼬리를 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다음 주에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눌렀지만 내려가기 전에 한 번 더 위로 갔다가 이렇게 내리면, 한 번 더 위로 갔다가 이렇게 내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로 갔다가 내려주는 게 베스트다. 그러면 그 다음 달이 됐을 때 고가를 낮추고 가는데 너무 편하다. 그죠? 그 다음 달이 됐을 때 그냥 고가가 낮아지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윗꼬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어쨌든 이제 하락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하락 시간이 그 다음 주기 때문에 여기서 윗꼬리 달고 음봉 냈다 그러면 짝짝짝이에요. 윗꼬리 달고 내려가면 이거는 내려가려고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 음봉 냈으니까 이거 무조건 내려갈 거야, 걱정하지 말고 하방에 배팅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더 강하게 내려갈 거면 윗꼬리를 한 번 더 달아줘야 돼요. 근데 윗꼬리를 달 수 있을 만큼의 고가를 만들었어요. 이번 주에 고가가 다음 주에 윗꼬리를 그려도 넘지 않을 만큼 충분한 폭을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위로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밑으로 내리면 완전 최고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좋다. 올라갔다가 내리면 만세. 올라갔다가 내리면 만세입니다. 정말 좋은 흐름이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흐름을 바라요. 이건 별로 안 맞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초반에 상승하면 나쁘지 않다. 예. 초반에 상승하면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주말에 상승하면 복잡해요. 예. 주말에 상승하면 골치 아픕니다. 예. 주초에 상승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됐죠. 그러면 이제 나스닥의 월봉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바라는 거 한 가지 뭐냐면 9월달에 8월달 고가만 넘지 마라. 예요. 9월달에 8월달 고가만 안 넘으면 된다예요. 그러면 얼마나 오르든 상관없다요. 9월달에 8월달 고가를 넘지 못한다는 거는 9월달의 종가는 7월달 종가보다 낮다는 얘기예요. 다시 9월달에 8월달 고가를 넘지 못한다라는 말은 9월달의 종가는 7월달의 종가보다 낮아질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예? 여기서 뭘 하든 상관없어요. 여기만 안 넘으면 돼. 예? 여기만 안 넘으면 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윗꼬리. 윗꼬리가 필요해요. 윗꼬리.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에 올라갔다가 종가가 더 내리잖아요. 지금 12,700입니다. 예. 12,700이에요. 12,700. 12,700이라는 숫자는 기억이 나세요? 예. 12,700. 도대체 뭐지? 12,700이? 자, 12,700에 뭐가 있었냐? 예, 여기. 자, 월봉의 상단선이 2개 있었죠. 8월달 시작할 때 월봉에는 상단선이 2개 있고 하단선은 하나 있다 그랬어요. 하단선은 어디 있다? 예, 지난달 시가 있습니다. 지난달 시가 부근에 있어요. 그 얘기는 월봉은 받쳐주는 힘이 일체 없다는 얘기예요. 일체 없어요. 지금의 상승은 오로지 주봉으로만 올리는 거지 월봉은 개입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월봉의 상단선은 어디 붙어 있다? 12,721 붙어 있죠. 네? 12,721에 볼린저 밴드 4잖아요. 4. 이게 5. P4, P5. 2개 있었잖아요. 근데 이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12,700을 넘어가면 매도죠? 12,700을 넘어가면 매도라고요. 위치 자체가 매도 위치라고요. 그러니까 12,700 위에서는 매수 없죠. 12,72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매수는 없는 거예요. 매도를 할지 아니면 매수자는 홀딩을 할지. 반대로 매도자도 버텨야죠. 12,700은 매도 위치잖아요. 그럼 그 위에 가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세요. 예. 홀까지 내려왔잖아요. 예? 지금 월봉은 P4 상단선, 볼린저 밴드 4 기준 상단선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 별거 없어요. 그냥 매도 위치에 있다가 밀린 거예요. 근데 왜 스트레스를 받냐? 주봉이 하단선으로 계속 받치고 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월봉이 눌러주면 되는데 계속 주봉 하단선만 살려가면서 올라가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주봉은 매도 위치인데 안 떨어져요. 예. 그럼 머리 아픈 거예요. 아니 여기는 매도 위치인데 안 내려? 그럼 어떻게 해요? 할 게 없지. 그죠? 매도 위치에 있는데 안 떨어지니까 매도자는 할 게 없잖아요. 떨어져야 정상인데 주봉으로 계속 받쳐놓고 올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물렸다고 손절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윗꼬리의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락의 위험은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윗꼬리가 더 길어진다라는 건 하락의 힘이 더 커진다라는 걸 뜻해요. 마치 2008년도 5월달 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말까지 잘 지켜보세요. 월말까지 윗꼬리를 어느 정도 다는지가 관건입니다. 심지어 이번 달에 고가를 다시 넘어도 돼요. 넘어도 돼. 다시 내리면 되니까. 월말까지 다시 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등이 오더라도 다시 내리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반등이 오더라도 어차피 하단선을 찍고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과 같이 주봉의 하단선을 타고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죽었단 말이에요. 일단 죽었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약화된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3,000 정도까지 오면 이제 스큐를 조금 더 사보려고요. 조금 더. 제가 지금 500만원어치 들고 있거든요. 스큐를 한 150 정도만 더 사볼까 생각 중이에요. 13,000 부근 12,900에서 13,000까지 올라오면 그 100% 사이에 걸치면 그때는 한번 스큐를 조금 더 사보려고요. 제가 단가가 지금 38불이에요. 38불인데 그 정도까지 다시 가면 한 37불까지는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37불. 그러니까 목표는 그냥 37불 때까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는 게 목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에 뭐다? 이번 달 고가만 다음 달에 안 넘으면 대박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만 넘지 않았다. 그러면 대박 날 거라는 거예요. 대박. 그럼 37불 정도 돼서 한 60불 넘어가면 괜찮지 않아요? 37불에서 60불 정도 가면 60% 넘을 것 같은데요, 수익? 뭐 60% 넘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전략이에요. 제가 이제 이해되셨죠? 이 주봉의 구조는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나스닥을 계속 보면서 나머지 시황들을 이렇게 짜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라 나스닥을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나스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공감하실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제가 가장 멍청한 짓을 한 게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이거 스큐입니다. 스큐. SQQQ. 이거 시가 찍었을 때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시가 찍었을 때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에이 별로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별로네 딱 생각했는데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하단선 보이세요? P5. 그래서 저거 보고 저거 재수 없으면 P5까지 가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재수 없으면 저기까지 빠지겠다. 왜냐면 월봉으로 봤을 때 쓸만한 하단선이 없잖아요. 보이세요? 하단선 없는데. 그래서 이거 재수 없으면 여기까지 빠질 텐데. 근데 위로 올라가면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57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 올라가면 57불까지 볼 수 있어. 위로 올라가면. 근데 밑으로 빠지면 36불까지도 각오해야 돼요. 월봉이 이렇게 생겼었다고요. 진짜 어떻게 움직였냐? 네. 보이세요? 월봉 딱 공하단선까지 감아줬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월봉의 하단선까지 감아줬잖아요. 네. 차트 보시라는 거예요. 제발. 예? 네. 보세요. 보시면 대충 감으나. 그러니까 딱 밀렸을 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주봉이 힘을 못 쓰면 월봉까지 가거든요. 예? 주봉이 약할 땐 월봉까지 밀려. 그러니까 이제 밀리는 순간 느낌이 안 좋은 거죠. 저 36불 아래로 가겠다. 그죠? 저 38불에 샀는데 제가 사기 시작한 게 39불 때부터 샀잖아요. 39불에 사고 그 다음에 37불 때 샀나? 하여튼 그렇게 샀단 말이에요. 근데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 보고 샀는데 에이씨 그러면서 이거 월봉까지 밀리겠다. 망했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적어도 어디까지 밀릴지 대충 감은 잡는 거잖아요. 그런 감이 있어야지. 그 감이 없으면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불필요한 생각들이 자꾸 개입하게 돼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불필요한 사고는 들어가면 안 돼. 딱 거래에 필요한 생각만 적용이 되고 거래에 부적합한 그런 생각들은 웬만하면 제거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얼마를 벌고 싶다. 이게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치고 돈 벌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 판에 들어가서 얼마를 잃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잃을 돈을 알고 벌 돈을 계산해야 되는데 잃을 돈은 생각을 안 하고 벌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허둥지둥하게 돼요. 그럼 이제 본인이 허둥지둥하는 건 괜찮아. 다른 사람한테 계속 개입시켜요. 예. 그죠?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막 주입시키는 거죠. 이거 차트 들어. 이 종목 쓰레기야. 이런 투자 왜 해?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이 손실이 나면서 자기의 생각도 기존의 생각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바뀌고 자기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요. 그러면 자기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타인도 부정해요. 저는 그게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한 건 내 잘못이지 타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타인이 어떻게 투자하건 말건 손실이건 수익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고 내 생각이 잘못됐을 때는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럼 잘못했으면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인정하기 싫으면 홀딩을 하든가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본인은 계속 우왕좌왕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건 그 사람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투자자분이 잘못했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래하시기 전에. 그래야 상황이 변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뭔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분의 전략이 되게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엉망으로 움직이는 거죠. 왜? 네가 틀렸다라고 계속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멘탈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고수다. 나를 따르라. 이건 쓰레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를 따르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나도 지금 나를 못 믿을 판인데, 예? 다른 사람 보고 나를 믿으라고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요. 예, 왜냐면 상대방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상대방의 시장이 변하는 거에 대한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하면서 계속 고민도 하고, 예,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정작 투자자 본인은 그게 안 돼요. 왜? 상대방만 믿었고 자신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을 믿는 행위가 아니에요. 자신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을 납득시킬 만큼의 뭔가 요인이 있다. 그러면 참고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과감하게 쳐내야 돼요. 그래서 방송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아, 구독하세요. 이거 설명하는 대로 하세요. 네, 띵글 사가지고 그걸 무조건 투자하세요라고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네, 그대로 한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자 본인이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네, 그 컨트롤이 되면 그 다음부터 도구를 사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락할 때는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의 의견을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고, 상승하면 하락 얘기는 싹 없애버리고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의 내용을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사람을 제일 멀리합니다. 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지만 자기의 생각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 없이 상황이 변할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생각을 가져다가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면 결국에 자신의 생각은 없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50점 맞을 수도 있고 70점 맞을 수도 있고 90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50점 맞는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 바꾸고 100점 맞는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성적에 따라 자기의 전략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저는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성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꾸준히 갑니다. 걔네들은 장난 아니에요. 성적이 낮게 나오건 높게 나오건 꾸준히 가요. 왜? 걔가 생각하는 목표치는 지금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에 자신의 목표에 맞게 스케줄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가끔 실패하고 가끔 성공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전략 안 바꿉니다. 제 주변 애들은 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애들은 다 저랑 동문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동기, 고등학교 동기, 대학교도 같이 갔어요. 주변 애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근데 엄청 꾸준해요. 무서운 애들의 특징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꾸준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도 본인의 전략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략보다 나은 전술은 없어요. 근데 계속 전술로 전략을 커버한다?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전쟁에 질 수 있어요. 근데 전투에 지고 전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투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전쟁을 지는 건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전략에 따라 전술을 구사해야 될 지점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략이 하방이에요. 그쵸? 저는 기본적으로 전략이 하방이에요. 상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방론자예요. 저한테 어디서 배팅할래? 그러면 고점에서. 저점에서는 하락에 배팅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저점에서 하방을 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고점이 와야 하방을 보는 거죠. 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하방을 보는데 왜 고버스는 안 팔고 스큐랑 삭스만 팔았니? 예, 이게 질문이에요. 제 답은 뭔지 아세요? 고점에서 다시 하방에 배팅하고 싶어요. 고점에서 다시 하방에 배팅하고 싶은데 스큐랑 삭스는 못 들고 가겠어요. 너무 많이 녹아. 그래서 얘네를 정리해야겠다 하고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총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때 판돈을 회수했으니까 제 계좌에 이제 총알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총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스큐, 그 다음에 삭스, 고버스에다가 다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나 내리나 할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뭘 해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지. 그리고 이제 팔았으니까 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스큐 일부 사고, 예, 삭스는 사기 싫어요. 너무 미친 듯이 움직여서 이 삭스는 나랑 체질이 안 맞는구나. 제끼고 이제 스큐만 추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버스는 그대로 들고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고버스도 또 지수가 상승하면 어딘가에서 고점이 또 나올 거잖아요, 지수가. 그럼 이제 거기서 고버스를 한 번 더 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략이 하방인 거예요. 전략이 하방인데 하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손실나는 자리에서 고버스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대부분 만나본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사세요. 그냥 샀으면 버텨야 돼요. 그죠? 그냥 사셨으면 버텨야 된다고요. 근데 못 버텨. 그런 분들이 오히려 지수 상승하면 난리쳐요. 손절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략도 쉽게 유지를 못하는데 거래는 너무 쉽게 하시다 보니까 계속 심리가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쉽지 않아요. 이미 멘탈이 무너졌잖아요. 자신의 전략이 틀리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락 이야기를 해본들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마음이 떴는데 그 마음이 뜬 걸 잡는다? 잡으면 뭐 할 거예요? 소용없어요. 왜? 그분은 지수가 오르면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생긴다. 이미 손실이 난 상태에서 더 손실이 나는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면 타격이 크죠. 그러면 이제 동네방네 이제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저놈이 하방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손실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방을 사실 때는 저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어요. 오히려 하방에 투자하고 이 방송을 보신 거죠.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는 계속 하락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속 가만히 있다가 지수가 올라서 손실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마치 제가 그분에게 해코지를 한 것처럼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멘탈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일은 그분이 저질렀는데 나중에 화풀이는 저한테 하게 된다고요. 이런 방송을 한다라는 건 그런 화풀이를 들어줘야 되는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을 수밖에 없다고요. 잘 된다고 해서 뭐 와가지고 돈 싸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되면 해코지를 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래서 리딩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만 해도 욕을 얻어먹을 상황이 부지기수인데 거기다가 리딩 해봐요. 이거 난리 납니다. 그거는. 안 그렇겠어요? 난리 나죠. 리딩하면 죽은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쉽게 리딩하잖아요. 쉽게 리딩해요. 왜냐면 돈 벌기 쉽거든요. 뭐 몇십만 원을 한 번에 막 받아요. 근데 그게 독이에요, 독. 맞힌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매번 맞히는 건 신이죠, 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전문가라 칭하고 본인 스스로를 고수라 칭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실제는 그게 아니니까. 진짜 뛰어난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험해보면 다 아는데. 안 그렇겠어요? 예. 남녀 간에, 예. 남자가 여자한테, 난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난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난 너에게 너무 잘해줄게 라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살아보면 알아요. 그죠? 살아보면 안다니까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살아보면 금세 알게 돼요. 그걸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상대방을 속이려면 이야기해야 돼요. 난 좋은 사람이고, 난 착한 사람이고, 예. 근데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평생 어떻게 그런 걸 다 지키고 살아요? 못 지킵니다. 예? 살아보세요. 그죠? 못 지켜요. 어떻게 평생 좋은 사람이 되고,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내가 너보다 뛰어나, 나만 믿어, 나는 전문가야, 나는 다 맞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참고할 말하면 참고하는 거고, 아니면 과감하게 구독 해지하고 떠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월봉이죠. 예. 제가 얘기한 건 여기에요. 예. 이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상단선을 둘 수 있지만 요 TO 상단선에서는 밀릴 것 같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여전히 유효해요. 이번 달 말까지예요. 여기는 밀릴 거다. 여기가 331입니다. TO 상단선의 위치는 331.32. 예. 요 위는 매도자의 영역이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됐죠? 주봉. 그런데 하단선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전에는 331.3을 넘으면 고버스를 살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월 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매수할 때가 되니까 하단선이 겁나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릴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만 물리면 괜찮아요. 항상 제가 투자한 돈으로 제가 물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투자할 때 다른 분들이 따라 하셨다가 물리면 저는 난감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야, 이거 반반인데 그러다 물리면 안 좋잖아. 그래서 물러섰습니다. 포기했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사고 싶지만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접었어요. 접었습니다. 자, 금요일에 하락이 미국 증시가 내리는 바람에 2.8% 내렸어요. 2.8%. 그래서 2.8% 내려야 됩니다. 8%를 내리면 324 정도 돼요. 32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 고버스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버스를 더 사고 싶은 사람이지, 예, 팔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너 언제 팔았어? 실망이야 이렇게 했는데 공식적으로 오피셜은 안 팔았습니다. 그냥 수익 다 까먹었어요. 예, 안 팔았습니다. 한 주도 안 팔았고, 예, 그냥 최근에 한 일은, 예, 스큐 팔아서 500만원어치 스큐 산 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5,300만원인가? 하여튼 제가 살 때 고버스 총액이 5,300이에요. 거기에 스큐를 500만원 샀으니까 지금 한 5,800 정도? 예, 5,800만원 정도 하방에 배팅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2,700만원 남았나? 하여튼 그 정도 가지고 있어요. 현금을 그 정도 쥐고 있으니까 그 돈을 쥐고서 어디서 이제 고버스를 살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팔았어요. 자, 여기에요, 여기. 331. 여기가 상단선이고, 하단선은 여기입니다. 320.46.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매수하겠다 그러면 320.46 아래에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320.46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예, 320.46이에요. 예, 숫자 적어야지. 320.46 아래가 매수입니다. 아래가. 예, 그리고 상단선은 331.06. 예, 요렇게. 그래서 저보고 매도하라 그러면은 331 부근이에요. 요 부근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요게 작년 8월달 차트랑 똑같은 거예요. 주봉이. 예, 계속 설명드렸죠? 작년 8월달에 월봉 차트가 요렇게 생겼었다고요. 예, 근데 올라갔다가 내렸어요. 근데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종가만 찍고 내릴 수도 있어요. 못 가고 종가만 찍고 내리면 저는 나가리입니다. 예, 저는 나가리예요. 안 사요. 저는 들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현금은 그대로 쥐고 있을게요. 현금은 그대로 쥐고 있고, 내리면 땡큐예요. 내리면 걱정할 게 없어, 솔직히. 예, 이거 내리면 상승분 다 토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내려가면 상승분 다 토한다는 얘기예요. 왜? 결국에는 이게 내린다라는 거는 나스닥이 내린다라는 얘기고, 나스닥이 내리면 이번 달 고가 다음 달에 안 넘는다는 소리잖아요. 그 얘기는 예, 앞으로 내릴 일만 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리먼 같은 애가 한번 쫙 인사하러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들고 있는 건 뭐 걱정이에요. 리먼이 온다는데. 올라가는 게 걱정이지. 그러니까 올라가면 고포스를 생각해보고 그냥 내려가면 들고 있는 걸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들고 가겠습니다. 됐죠? 주봉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일봉. 자, 일봉 보면 어라? 이격을 벗어났네? 이격이 327에 있어요. 327. 그러니까 매도하고 싶으면 327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도 327. 자, 월봉을 보면 밑은 열렸는데 예, 이격을 해소하려면 327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은 뭐냐? 두 가지예요. 월요일날 327까지 간다. 이게 1. 거기서 멈추느냐? 윗꼬리를 다느냐? 윗꼬리를 달면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327에서 멈추면 저는 화요일에 한 번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요일에 오르면 330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그때 하방을 보려고요. 저는 그때 하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327까지 올렸는데 327에 도달했을 때 이게 종가가 쭉 밀려서 한 시가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저는 하락할 것 같아요. 시장이. 네? 월요일에 327을 찍고 시가까지 다시 내려간다라는 거는 주봉이 고가를 찍었다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락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락이다. 그건 하락이다. 그러면 331을 오지 않고 그냥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327에서 멈추면 화요일에 한 번 더 올리겠구나,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실 건지는 투자자 본인이 결정하세요. 327에서 매도할 건지 아니면 330대까지 반등을 고려했다가 매도를 할 건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매수는 이게 되게 애매해요. 327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어디를 찍고 올라갈지는 알 수 없어요. 왜? 주봉은 아래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선물 자, 선물도 여기서 잘 밀리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5위평에서 밀린 거예요. 5위평. 이거 저 이평선 진짜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이럴 때는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해요. 진짜 5위평에서 밀렸잖아요. 여기서만 밀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5위평에서만 밀리면 됩니다. 5위평에서만. 요거 지수로 봐도 딱 5위평에서 밀렸어요. 그쵸? 여기서 5위평에서 밀렸잖아요. 이거 다 이야기 해드린 겁니다. 네? 요 정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세요. 안 한 게 아니니까. 또 이렇게 맞았을 때는 가끔 맞은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맨날 틀린다는 소리를 안 들어요. 자, 선물 월봉은 됐고요. 주봉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주봉도 324니까 여기 상단선 여기에요. 331.27 여기가 매도 자리고 매수자는 320.72 아래가 매수 자리입니다. 명확하게 결정이 돼 있어요. 그냥 흘러내리면 저는 매도는 포기해요. 매도는 포기합니다. 이번 타이밍은 못 들어가게 하려나 보다 그 생각인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들어가면 되죠. 뭐. 협박하는데 어떻게 되들어요. 저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쪼잔해요. 자, 여기도 이격을 벗어나려면 327까지는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는 327이냐 331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겠죠.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58분이죠. 짧은 시간 내에 다 끝낼게요. 사실 할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매도가는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327, 331 두 개밖에 없다고요. 다음 주에 봐야 될 지수는 이 두 지수 외에는 다른 건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설명할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월봉 하단선에서 튕겼어요. 하단선에서 튕겼습니다. 이거 양봉하면 신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70원? 잠깐만요. 75원. 2975원. 요거 시가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목표는 3050원 정도 되고요. 매수가는 여기에요. 2850원. 그러니까 딱 월봉 매수가에 겹치죠. 그래서 매수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포인트. 2850원 다시 오면 산다. 물려도 사요. 물려도 사겠습니다. 저는 물려도 살래요. 2850원 다시 오면 그때는 물려도 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격이죠. 이격 해소하려면 2920원. 2920원. 일봉.
2,920원. 그죠? 주봉 2,850원. 월봉 2,850원. 자, 잘 선택하십시오. 타이거는 3,120원이요? 네. 3,120원이 예정 시가요. 월봉 하단선 잘 튕기고 있고요. 네. 와, 이건 진짜 너무 고맙죠. 네. 이런 걸 나온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나왔기 때문에 나온 거지.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3,120원. 네.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매수가 2,990원. 목표가 3,190원. 클리어해요. 네. 다음 주는 기다렸다가 끝이에요. 저게 편하잖아요. 가격이 다 찍혀 있으니까. 네. 여기서는 이렇게 이격 해소해야 되니까 3,060원입니다. 잘 참고하세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월봉 보여드리려고 화면 빼놓은 게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선은 이평선의 볼벤이에요. 이평선의 볼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봉에다 씌운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에다 씌운 거예요. 이평선의 볼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검정색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볼벤입니다. 이제 2,750원은 끝났어요. 우리의 욕심인 거죠. 강광주님, 우리 날 샜습니다. 이제 2,750원은 철회요. 자, 하락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도 이거 잘 보세요. 자, 요게 요 노란색, 요게 이평선의 볼벤이라고요. 네? 그리고 요 검정색, 요게 일반적인 볼벤이에요. 시그마 2예요. 네. 저는 이런 건 안 바꿔요.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이런 건 안 바꿔요. 왜냐? 네, 머리가 거기까지 미치질 못해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씁니다. 네. 저는 변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대상을 바꾸는 거죠. 네. 볼린저 밴드다. 그럼 그냥 볼린저 밴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평선에도 볼벤 있겠네? 그럼 이평선에다 볼린저 밴드 씌워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예, 여기 이런 걸 보면 뭐가 있냐면, 노란색이 검정보다 높아. 보이시죠? 예? 노란색이 검정보다 높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지예요. 예? 여기가 지지입니다. 그러면 그건 볼벤에서 사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노란색이 검정보다 높으면 매수라고요. 자, 노란색이 검정보다 높으면 볼벤에서 매수라는 거죠. 이해 되셨죠? 거기서 올랐잖아요. 예? 거기서 올랐잖아. 저 여기서 스킬 팔았어요. 얍삽하죠. 오, 레오님, 행운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노란색이 검정보다 높이 쓰면 검정이 매수라고요.
이게 기본적인 룰이라는 거예요. 왜? 네. 주가는 이평을 벗어나지 않아요. 다시, 주가는 이평선을 벗어나려는 성질이 굉장히 약해요. 이평선 안에서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평선을 벗어났는데 볼벤이 있다. 그럼 볼벤까지 뚫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예, 바꿔요. 바꿔. 예, 노란색이, 그러니까 이평의 볼벤이 볼벤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내려갈 수 있어요. 왜? 볼벤이 이평의 범위 안에 있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가 이평의 범위 밖에 있으면 결국엔 봉도 이평을 벗어나기가 힘든데 볼벤까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려가고 싶으면 이평의 범위가 볼벤의 범위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렇게 뒤집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잘 보세요. 오르는데 요 검정보다 노란 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평의 범위가 일반적인 볼벤의 범위보다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려면 어떻게 한다? 노란색이 먼저 위로 가야 돼요. 네. 이평의 볼벤이 볼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 그래야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요. 뒤집으면 하락할 때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 말을 이해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를 다시 설명할게요. 이격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그냥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보다 밑에 있으면 범위를 넓힌다 이런 뜻이에요. 범위를 넓힌다. 그러니까 봉이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평선이 범위를 넓혀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하락해도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250개의) 월봉입니다. 250개. 예? 250개의 월봉이면 1년에 몇 개죠? 월봉이 12개. 1년이 10년이면 120개. 예. 240개면 20년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거는 거의 20년이 넘는 통계예요. 잘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 진짜 잘 기억해 두시면 지금 말고 나중에 도움이 돼요. 자, 여기요. 여기. 이해되세요? 여기 이해되세요? 검정색이 노란 거 밑에 있는데 볼벤을 침범하면 매수라고요. 여기 매수잖아. 근데 거기 바닥이에요. 보여요? 바닥이죠. 이런 자리를 찾아준다고. 이런 차트가 세상에 어딨어요. 그죠? 자, 여기요. 다 똑같죠? 예? 노란색이 검정색 위에 있으면 이평선의 범위가 볼벤의 범위보다 좁아요. 그래서 못 벗어나. 그래서 이평선에 가면 매수, 이평선에 가면 매수예요. 그런데 이봉에서 바뀌었어. 대드났죠? 대드났잖아요. 그 뒤에는 자유로워요. 그 뒤는 자유롭다고. 예. 하락해도 상관없는 봉을 만든 거예요. 이게 2008년 9월입니다. 2008년 9월. 그러니까 지금은 2008년 9월이랑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의 월봉 구조는 2008년 9월이랑 똑같다요. 예. 상승 생각하세요?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밑으로 내려도 상관없는 환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올랐어요? 그 전에도 오르고? 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올라도 떨어지잖아요. 하락의 확률이 있다고. 네. 그 전에, 이거 더 안 가나? 300개. 300개면 30년치는 안 되고, 20 몇 년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도 대단했잖아. 네. 여기도 대단했죠? 대단하고 여기 보세요. 보이세요? 여기 대단한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대단하고 나서 지금 이게 1년 넘게 빠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18개. 18개월 동안 내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지금도 이런 구조랑 별반 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는 닷컴 버블이 붕괴되던 2001년 3월의 환경과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베어마켓 랠리가 2달 연속 간 적 있냐? 있어요. 아니죠. 상단은 데드가 안 나. 하단만 나. 네? 상단은 위로 가는 거랑 문제예요. 하단은 아래로 가는 거랑 문제고, 그래서 하단이 먼저 데드나요. 상단은 나중에 나요, 나중에. 여기서 데드나고 상단은 여기서 데드나잖아요. 예. 데드나는 속도가 다르죠. 여기서 데드났는데 상단은 여기서 데드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예. 상단 데드랑 하락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상단 데드는 위로 안 가겠다는 얘기지 밑으로 떨어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하단 데드는 아래를 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 열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아래를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공감이 되셔야 서로 대화가 돼요. 봉이 오르고 있으니까 상승이라고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예, 지금 이게 밑에가 열려 있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야. 예, 이런 구조를 2번 그렸다고요. 2번. 과거에 월봉 304개, 월봉이 304개 그리는 동안에 이 구조는 딱 2번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이 3번째예요. 예, 근데 2번이 작살나는 봄이잖아요. 닷컴 버블과 리만 브라더스는 지금 미국의 증시 역사상에서 가장 악랄한 하락을 보여줬던 상황인데, 지금이 그 상황이랑 똑같은 봉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장 보시면 이미 들어갔죠. 우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들어갔어. 자, 과거에 들어갔던 자리 여기, 지금 여기. 네. 그 전에 들어간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 전에 들어간 자리 이건 애매하고, 이것도 들어갔다고는 해야죠. 네.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봉을 더 늘려야죠. 봉을 더 늘리면, 예, 대등한 자리가 이렇게 보여요.
대든한 자리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다가 일목을 딱 씌우면 저 구분이 다 필터링이 돼요. 근데 해보니까 이런 구조는 국내는 4번, 국내는 4번 정도 떴어요. 과거로부터 IMF 때 뜨고 뭐 이런 식으로, 리먼 때 뜨고 IMF 때 뜨고 뭐 아주 안 좋을 때는 아주 빠짐없이 떴어요. 그래서 이게 내리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게 내리면 심상치 않은 거야. 왜냐면 이게 내리면 여길 찍는 거예요. 여기 이걸 타고 가는 거니까 얘를 찍는다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내리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지. 270대까지 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다는 거예요. 열어준다. 여기까지. 여기도 열어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70대까지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내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음봉으로 돌면 매수 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음봉으로 끝나면 굉장히 안 좋은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주봉도 해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이 주봉도 돼 있나? 주봉까지 해볼게요. 이왕에 하는 거. 주봉까지. 그러면 조금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생각을 서로 읽을 수 있어야 오해가 좀 줄거든요. 자, 여기서 대도났죠. 여기서 대도났잖아요. 여기서 대도났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계속 밑으로 가죠. 노랭이가 계속 밑으로 가요. 위로 안 올라가. 밑으로만 가. 그러면 어디서 쳐맞느냐? 여기서 쳐맞아요. 보이세요? 요 상단. 노랭이 상단 여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기가. 일반적으로 여기가 막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상단선과 하단선이 볼펜보다 밑에 있는 과정. 이격 볼펜도 상단도 볼펜 상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하단도 볼펜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 상단 위에선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기 두들겨 맞았죠? 여기도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럼 나는 지난주에 이거 올라갈 줄 알았어요. 이거 여기까지 갈 줄 알았다니까. 여기요. 여길 갈 줄 알았다고요. 왜? 다 갔으니까 이전에. 그래서 하단선이 너무 좋으니까 한 336까지는 가겠구나. 거기 가면 곧버스 사야지. 그리고 제가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눌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으로 접근하면 저는 곧버스를 사겠다는 얘기죠. 요 선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골드 내서 올라가고, 그죠? 올라갈 때는 골드를 내서 올라가는데 여기가 매수잖아요. 내려갈 때는 데드를 내서 내려가는데 여기가 매도라고요. 어라, 이거 골 때린다, 그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골 때리잖아요. 이거 상단선만 두개 패네? 그럼 요거 닿으면 매도인 거지. 요거 닿으면. 요걸 닿아야 매도인 거예요. 요걸 닿아야. 닿기 전에는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선을 쓰는 방법이 있고 단기선을 쓰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장기선을 쓸지 단기선을 쓸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금을 분할하셔야 돼요. 자금을 쪼개야 돼. 한 방에 다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을 믿지만 시장을 믿을 수는 없으니까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도 분배하고 가격도 분배하고 돈도 분배해야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크게 봤을 때는 위기가 발생했었던 과거의 사례와 굉장히 흡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 일단 분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곧버스 사신 분들 다 손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리먼급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런 흐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그냥 다 침몰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거 좀 있으면 상승 끝나고 하락으로 돌아. 그러면 단순하게 찔끔 떨어지고 끝날 장이 아니라는 건 감안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면 크게 벌고 잃으면 크게 잃을 자리예요.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자, 아주 오래전에 카카오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카카오는 여기가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고가는 여기고 고투가 계속 내려와서 여기가 바닥이에요. 고투의 바닥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고가를 기준으로 여기랑 비교했을 때 여기에 있는 고가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고가를 다 깨야 돼요. 그러면 이 봉들 다 계산해서 제일 낮은 고가를 찾으셔야죠. 그게 뭐냐? 2020년 11월 달의 고가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얘가 얼마냐면 76,366입니다. 이 가격이에요. 자, 이제 제가 이걸 치워볼게요. 여기죠? 그죠? 이 봉은 75,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2020년 11월 달 고가보다 낮은 고가를 실제로 그렸어요. 그러면 이 사이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했으니까. 이렇게. 이거 왜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카카오 완성했잖아요. 카카오는 완성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여기 있어요. 고점이 여기입니다. 고점이 여기에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고가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2020년 5월달 월봉. 여기가 가장 낮은 고가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앞으로 얘보다 낮은 고가가 하나 그려져야 완성이에요. 51,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1,200원보다 낮은 고가가 하나 나와야 끝난다는 얘기죠. 만원 이상, 거의 만원 이상 내려야 돼요. 자, 여기는 고가를 넘으면 고투가 들리기 때문에 X, 해제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고가를 이번 달에 넘으면 51,200원 가는 건 뻥이에요. 그런데 못 넘으면 두 달 더 있어요. 9월, 10월까지 51,200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 넘지 못하면 10월달 안에 큰 악재가 온다는 얘기죠. 지수로 15% 이상 빠질 수 있는 악재. 지수로 15%예요. 삼성전자가 15% 이상 빠지면 지수도 15% 이상 빠지겠죠. 그러면 지금이 326이잖아요. 15% 빼면 45% 빼보세요. 그러면 280? 280 언더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 못 넘으면 10월 달 안에 280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터진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국내 증시가 내리는 거는 별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삼성전자만 안 오르면 돼. 코스닥이요? 올봉. 자, 올봉 상단선에 밀고 있죠? 네, 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단선에 있어요. 네, 하단선 어디 있다? 여기 있어요. 770. 770에 있습니다. 주봉. 죽었네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네, 지금 상단선은 831 정도에 있습니다. 일봉은 이격을 벗어났죠. 820까지는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시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시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가를 찍으면 그때 분석 드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코스닥의 예상 시가를 몰라요. 됐죠? 자, 그러면 할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수 1조 들고 있어요. 그거 언제 던지는지 보세요. 네. 그거 던지면 제가 보기에는 시작할 거예요. 아직 안 던졌어. 그러니까 저는 계속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자기네들 선물을 전부 다 손절해야 돼요. 내려갈 거면. 네. 확신이 있으면 다 손절할 거예요. 진짜로 내려갈 자신이 있으면 손절을 할 거예요. 근데 손절 안 하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락에 대해서. 그러면 아직은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반등을 기다립니다. 반등을 기다릴 거고, 반등이 와서 330대 이상으로 올라오면 이제 저도 이제 고포스를 1차적으로 또 매수를 할 거고요. 계속 나눠서 사야죠. 또 물리고 징징댈 수는 없잖아요. 단가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나눠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누군가를 욕할 생각으로 보지는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무조건 여러분들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지금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16년 정도 했단 말이에요. 16년 정도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별로 평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16년 공부했는데 별로 아는 게 없어.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 체계를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닥은 안 돼. 불가능해요. 그만큼의 지식을 쌓을 수가 없어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 중에 일부를 이해하는 거지, 복잡한 걸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변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결국에는 변수를 포기하고 아는 구간의 일정 부분만 활용해서 거래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정도 지식으로 타인을 평가하거나 타인과 다툼을 벌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뭐 여기서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말든 제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실 때나 저 말고 다른 사람 방송을 보실 때도 똑같이 생각하세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나랑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의 관점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참고하셔야지, 본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타인을 추종하는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장 찬 티가 나중에 가장 안 티가 됩니다. 적정한 거리를 두시는 그런 지혜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